안녕하세요. 생각의 차이 수능 영어 강사 김수환입니다.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고3 학생들은 남은 2개월 동안 무엇을 좀 해야 될지, 그리고 현 고2 학생들은 내년도 수능 준비에 있어서 뭐가 좀 더 필요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 간극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제 여기에 잘 안 보이기는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평소에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예상과 그리고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었을 거예요.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치와 현실로 나온 그 성적의 차이가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예상했었던 난이도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. 이번 9월 모의고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쉽게 나왔었죠. 6월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 비율이 1% 내외로 잡혔었는데 1.47이었나 그랬을 거예요. 이번 9월 모의고사는 1등급 비율이 약 10%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. 정말 이제 제가 봤었을 때도 좀 말도 안 되게 쉽게 냈었다 싶은 모의고사였어요. 반대로 이제 6월 때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모의고사였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의 요 방향성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. 그래서 뭐 수능은 더 어렵게 나오겠지. 이거는 아마 맞는 말일 것 같아요. 지금 9월 모의고사보다는 쉽게 나오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. 그리고 조금 더 부가적으로 이제 우선은 이 예측이라는 게 잘 먹히지는 않습니다. 이게 재작년도에 있었던 이 모의고사 1등급 비율의 자료인데 2023학년도 6월 1등급 비율은 5.51%였어요. 그러니까 좀 어려운 편에 속하죠.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. 그런데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1등급 비율은 16%가량이 나옵니다. 정말 쉽게 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은 수능이 이 사이에 있는 7%, 8% 예측했을 수도 있고요. 그런데 사실 6월 모의고사 때 예측을 했었던 것과 이제 또 9월 모의고사 때 예측을 했었던 거는 또 이제 다르게 나오죠. 자, 그러면은 이제 6월과 9월 사이에서 보통을 내는가? 이제 그 다음의 연도에요. 이제 6월 모의고사는 또 이제 5.774%가 나옵니다. 그런데 그러면은 기존 패턴과 동일했었다라면은 9월 모의고사에서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사이 지점을 노릴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제 9월 모의고사 1등급 비율은 4.6%가 나옵니다. 그러고 나서 당해년도 수능에는 4.71%가 나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이에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. 그런데 올해는 이제 6월 모의고사가 1등급 비율이 1.47%가 나왔고요. 그리고 2등급 비율, 요것도 이제 특히나 내신 최저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2등급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. 그런데 이번 6월 모의고사가 10% 내외로 잡혀서 상당히 낮게 잡힙니다. 이제 일반적으로 그 작년 수능으로 봤었을 때는 2등급 비율이 18% 정도가 나왔어요. 그런데 10%까지 떨어진 거는 이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었다라고 할 수 있죠. 이번에 9월 모의고사 1등급 비율은 아마 10% 내외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. 2등급은 솔직히 더 많이 나올 거예요. 한 20%를 초과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제 수능은 어떻게 낼 것인가? 뭐 앞선 두 작년과 재작년 자료를 봤었을 때는 그 사이 등급권인 뭐 한 5%, 6% 정도 나오겠죠. 그럼 5%, 6%는 어느 정도냐? 정말 어려운 거기는 해요. 이제 아까 전에 제가 5%가 중상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5.74% 정도는 그렇고, 이제 작년도가 수능이 4.7% 정도가 나왔어요. 근데 실제 체감 난이도는 아이들이 정말 어려웠다라고 하고 최저 대란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뭐 들리는 풍문에 따르면은 의대가 내신이 2.6점대가 등급권으로 이제 붙었다. 왜냐? 3합 4를 맞추지 못해서 최저 등급제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저 전략을 잡고 있을 때조차도 수능의 방향이 현재는 좀 어렵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, 현 고3들한테는 지금부터의 시기에서 좀 더 초점을 잘 잡아가지고 공부를 해야지. 뭐 최저도 그렇고 이제 정시에서 2등급은 맞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2등급 따는 것도 아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초점을 제대로 못 잡으면은. 자,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능 정시형 공부에서 좀 간극을 느끼실 때가, 여러분들의 풀이랑 그리고 평가원에서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해설지는 없지만 좀 안정적으로 푸는 것에 대한 풀이, 요 사이에 간극이 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은 요 감에 따른 풀이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을 텐데, 이 감에 따른 풀이가
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이 스타일로 말씀드리면은 많이 나온 단어들 있죠. 그리고 지문을 읽었을 때 대략적으로 좀 대충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지고 이제 푸는 거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아 얘는 이것 때문에 확실히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다. 뭐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히 답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할 수는 있기는 한데 그 근거를 잡아보라고 할 때 시간이 다소 걸렸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에서 방법론이 다소 중요한데 이 방법론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피를 잘 못 잡을 거예요.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풍문에 따라 들리는 것들은 대체로 뭐 단어 많이 외워라, 문장 해석 잘해라 라고 하는데 해설지를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문항들도 분명히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직 좀 힘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얘기를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경향은 작년 9월부터 많이 바뀌었어요. 이제 작년 9월 이전 모의고사들을 보면은 대체로 글의 난이도가 되게 높습니다. 이 글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글의 추상성이 되게 높아요. 이 상이 잘 안 뜹니다. 이 지문에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? 뭐 예시도 들어줬는데 예시조차도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어요. 그런데 작년 9월부터는 경향이 다소 바뀐 게 글의 추상도는 좀 낮추고 마찬가지로 전문도도 같이 좀 낮췄어요. 아주 세밀한 지식 같은 것들은 이제는 덜 필요해졌습니다. 다만 추론을 좀 어렵게 해놨어요. 지문 내의 근거가 예를 들어서 한 두세 개가 이전에 나왔었다라면은 대신 어려운 거는 그 두세 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9월 이후부터는 근거를 딱 한 개 준다라든지 근거가 정말로 숨겨져 있어요. 어떤 이 단어를 뒤집어야지 답이 나올 수 있게끔. 그래서 요런 경향의 이제 기존과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중 교재를 다뤘을 때 좀 경향에서의 간극을 좀 느끼게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국어랑 영어 공부할 때 이걸 체감을 좀 많이 할 텐데 나는 이제 혼자서 공부할 때 혼자서 뭐 지문 단어 찾고 이럴 때는 공부가 되게 잘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다. 시간만 여유로우면 내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시험에서만 잘 못 볼까? 이 사이에 간극이 좀 있을 거예요.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문법 사항이라든지 논리 개념을 뭐 배웠다라면 훌륭하고요. 그 논리 개념이나 추론 같은 것들을 배워도 의식적으로 평소에 쓰지 않았었더라면 실제 적용이 어려울 겁니다. 물론 이제 여러분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. 이 개념이 수능에서 쓰일 수 있으려면은 굉장히 가벼워져야 됩니다. 이 가벼움이 여러분들이 많이 써서 느껴지는 가벼움도 있지만 강사가 제시하는 이론 자체가 너무 폭넓고 너무 많으면 안 돼요. 그래서 강사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. 이제 많은 포괄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싶어서 이제 개념을 만들었어요. 그럼 개념의 이 볼륨은 되게 높아지기 시작하겠죠. 그런데 학생들이 실제로 쓰려면은 이 볼륨을 낮춰줘야 됩니다. 그래서 가급적 이 보편성이 높지만 실용성은 높게끔 구성해야 되는 게 이제 수능 영어 강사가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.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개념 자체의 부담이 너무 높은 걸 수도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체화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개념을 지금 배우고 있는 컨텐츠에 바로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그에 좀 적합한 이 개념에 적합한 문항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약간 사자들이 하는 건데 이제 A라는 개념에 배우고 A라는 개념이 잘 먹히는 문항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잘 먹히네.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 항상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. 그게 좀 이런 거예요.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를 배웠어요. 그럼 영어 지문에 항상 관계대명사만 나오나요? 그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항상 먹히는 이 컨텐츠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좀 문제시 됩니다. 굉장히 폭넓게 쓸 수 있게 애초에 개념 기반이 좀 잘 닦여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시험 운영에서도 좀 주의사항들이 있죠. 뭐 예를 들어 듣기 파트를 풀 때랑 일치 파트 또 대입학 파트 빈칸 순서 삽입 이런 부분 풀 때 느낌이 다 달라요. 여러분들이 풀 때 전략도 실제로 다르고요. 그래서 좀 세분화된 이 개념과 체화와 운영 훈련이 있어야지 이제 수능에서 아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까지 약 2개월 정도가 남았잖아요. 그래서 이 남은 기간에 이 간극에 어떤 것들로 좀 채워야
내가 기존에 있었던 좀 힘든 상황에서 좀 개선된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 같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이제 시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단글리시예요. 이제 제가 영어 강사 명으로 쓰는 게 단글리시에서 시즌 4는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. 이제 시즌 4에서는 그 간극을 줄이고자 합니다. 리허설이라는 교재는 딱 올해를 위해서만 저는 이제 매 시즌 교재를 계속 리뉴얼해요. 요새 경향에 맞춰서. 그래서 올해 경향에 맞게끔 재구성을 했고요.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이제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. 교재 예쁘지 않나요? 자,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는 시즌 4의 컨셉을 간략히 말씀드린 거예요. 이제 여러분들의 실제 성적과 현재 성적 사이에 그 이제 수능에서의 성적 사이에 간극을 좀 줄이려고 하고요. 지금부터는 최고점을 올리는 것보다는 최저점을 올리는 작업이 주가 돼야 됩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고2 학생들은 최고점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. 시간 재고 문제 푸는 거 지금은 큰 의미 없어요. 이제 여러분들이 열문항을 풀었으면은 열문항을 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더 좋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시즌 4 고3의 컨텐츠는 어떠하냐면은 그래서 이제 컨셉에 대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시스템 그리고 컨텐츠가 중요해요. 그 중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체감이 잘 되는 컨텐츠 먼저 다루도록 할게요. 리허설과 이제 제가 매 시간에 별도 실전 모의고사를 배부해 줄 거예요. 이제 매 시간 실전 모의고사는 제가 봤었던 모의고사들 중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의고사들만 위주로 선별을 했고요. 모두 다 이제 제 개인 해설지가 배부가 될 거예요. 제 개인 해설지가 뭐 N수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해설지 보면은 해석이 나와 있고 뭐 주요 단어 나와 있고 해설이 나와 있는데 이 해설이 글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보아 이것이 적절하다라는 식으로만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정말 좋은 해설지는 어떤 해설지냐면은 그 과정을 만들어주는 해설지가 되게 좋은 해설지라고 봐요. 예를 들어서 이거 제 지난 설명의 영상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제 어떤 지문에서 근거가 한 5번째 줄에 나왔다라고 해볼게요. 정답 근거가. 그래서 해설을 할 때 5번째 문장이 정답 근거야 얘를 읽었어야지 라고만 해설을 끝내면 여러분들은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래요. 그 지문은 잘 이해를 했겠죠. 그런데 다음번에 똑같이 5번째 문장 읽고 있을 거예요. 근거는 7번째 문장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설지나 또는 뭐 강의를 들을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거가 뭐 A라면은 A를 어떻게 이제 내가 세게 읽을 수 있는가, 얘를 근거로 어떻게 내가 삼을 수 있는가 이런 과정론적 측면이 채워져야지 실질적인 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 해설지에는 이제 피드백 포인트라고 해서 이 지문을 볼 때는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게 좋은 전략이었었고 근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여기서부터 잡는 게 좋았었다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뭐 논리 구조라든지 이제 문장의 키워딩이라든지 당연히 그런 건 다 들어가 있고요. 자,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매 시간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리허설 교재를 들어가는데 리허설 교재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챕터 1 리허설로 최근 경향에서 좀 주의해야 할 만한 사항들을 위주로 개념 정리와 이제 관련된 연습 문제를 넣어놨어요. 마찬가지로 다 해설지가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N수생들한테 지문을 좀 선보여 봤었을 때 상당히 호평을 받았어요. 이게 뭐 학원은 말 못하겠지만 요즘 뜨는 학원에서 나오는 실전 모의고사 컨텐츠가 있어요. 근데 그것보다도 난이도는 높은데 상당히 깔끔하다, 좀 배울 점이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. 제 개인 컨텐츠는 거의 매년 호평을 받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챕터로는 세마이 플로우라는 거를 운영을 할 건데 세마이 플로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 그리고 내용일지 이런 쉬운 문항들 있죠. 쉬운 문항 운영할 때랑 빈순삽 운영할 때 루틴이라든지 전략이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크게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. 쉬운 파트, 중간 파트, 어려운 파트로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파트를 운영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과
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좀 개인적인 세부 루틴들을 조정하는 파트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챕터 3 Less for More가 있는데, 이 Less for More는 제가 가지고 있는 따로 자체 선별한 그리고 자체 제작한 문항들이 모여 있는 파트예요. 이제 총 12문항씩 6세트가 들어가 있고요. 특히나 요새 평가원이 좀 이 9월을 제외하고 어렵게 내려는 추세였다 보니까 이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어려운 컨텐츠에 대한 갈망이 있을 거라고 좀 봤어요. 그리고 실제 필요성도 있고요.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퀄리티는 이제 몇 년 동안 보증이 되고 있어가지고 믿고 그냥 푸셔도 될 겁니다. 막 이상한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거예요. 자,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강좌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. 이제 주 1회 공통시험 운영이 있을 겁니다. 이제 학원에 와서 다 같이 이제 시간 재고선 문제를 푼 다음에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해줄 거예요. 그 개별 피드백에서는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좋으며 지금 이 현재 성적권대에서는 그래서 이제 해당 파트에서 어떤 것들을 유의하며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가 좀 이 뭐 단어가 약하다라든지 의역이 약하다라든지 논리가 약하다라든지 그런 이 개인 피드백을 세세하게 좀 해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주 1회 자율시험을 운영을 할 거고요. 그래서 개별 숙제로 실전 모의고사 한 회분이 더 나갈 거예요.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은 뭐 카톡이라든지 SNS 채널로 이제 개별 연락해서 질의응답이 진행이 될 거고, 그리고 수업 때는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리허설 있죠? 리허설의 개념 파트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. 실전 모의고사 해설도 같이 진행이 되고요. 그리고 단어 테스트도 별도로 운영이 될 건데 솔직히 강좌 운영 시간에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다소 시간이 좀 아까워요. 그래서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숙제 검사하는 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어휘집이 조금 특수한 게 일단은 최근 이 경영이 바뀐 이후에 모의고사의 단어만 모아놨고요. 그리고 동의어랑 반의어가 3개 이상씩 들어가 있어요.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대입파악이랑 빈칸 문제를 풀 때 선지가 어려워서 틀렸어요. 또는 이 내용은 알겠는데 얘가 이 선지라는 걸 모르겠어요 하는 것들을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. 제시문에 쓰였던 A라는 단어가 A 프라임이라는 다른 단어 뜻으로 바뀌었을 때도 대응할 수 있게끔 동의어, 반의어 다 들어가 있고요.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 프로토타입을 돌렸을 때 N수생들은 상당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. 그래서 현재 저는 이제 두 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한 반은 이제 고3 수능반, 일요일 날 이제 1시부터 4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, 클리닉은 앞선 2시간 동안 운영이 됩니다. 해당 2시간 동안에는 실무 하나를 푼 다음에 개별 피드백이 운영이 되고요. 고2 수능반에 이제 월요일 날 시간이 좀 잘못 나왔는데 7시부터 이제 10시까지 운영이 되고요. 그 이전 시간에 클리닉이 2시간 운영됩니다. 고2반 같은 경우는 컨텐츠랑 시스템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비슷하고요. 클리닉 때는 실무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제 자체 컨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아이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전체적으로 기존에 배웠었던 방식이랑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.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결국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. 개념을 좀 제가 처음에는 폭넓게 잡았어가지고 기초 개념이 어려운 편에 속하기는 해요.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제가 판을 개념을 막 10가지 배워야 돼 이런 건 아니고 3가지만 배울 거예요. 그런데 그 3가지가 체화되기까지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. 그러다 보니까 고2 학생들은 일찍 시작한 학생들은 이제 제가 3월부터 개강을 했거든요.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좀 능숙하게 쓰고 제가 가끔 놀래요. 되게 잘 쓰는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한 예시로 시작할 때 5등급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2등급이 나오고 있어요. 물론 이제 최근 고2 모의고사가 쉬웠던 탓도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은 아마 알 거예요. 3등급 문턱 넘는 게 그게 관건이거든요. 그런데 5등급에서 바로 2등급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친구가 좀 열심히 한 것도 있죠. 근데 초반부에 좀 못하긴 했는데 자, 그래서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좀 깊어질 시기에 어느 정도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. 제 강사의 슬로건입니다. 당신의 감성적 영어를 이성적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.
감에 따라 나오는 성적, 그리고 감에 따라서 성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심한 성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 원하는 이 성적이 나오게끔 하는 게 저 당글리시의 목적입니다. 제 강사로서의 교육 가치관입니다. 여기까지 이제 9월 모의고사 관련한 설명회였고요. 이제 앞으로도 제가 가급적이면은 매주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소식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